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르는 집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신문기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일보 다시 오르는 서울 집값 강남 1기 신도시가 견인.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선 끝나고 다시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큰 내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의도성이 있게 보이실 수 있는 것 같지만 전 당당합니다. 뻔합니다. 이거는 제가 농담이 아니고 기사 제목만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부동산원은 대선이 끝나고 부동산이 다시 올라간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첫 번째로 다시 오르는 서울 집값 강남 1기 신도시가 견인, 이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1기 신도시는 다시 오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상승률이 좀 나옵니다. 특히 일산, 분당. 근데 첫 번째로 분당은 원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여러분, 분당은 엄연히 정말 실제로 나가보시면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반등이라고 할 만한 건, 반등이 여러분한테 이 팩트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작년 9월 이후로 마이너스로 하락하던 게 아니고 상승률이 줄어들었었어요. 상승률이 줄어드는 상태로 가다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을 언제 했냐면 올해 1월 달에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대선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 전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봐도 의도성이 느껴져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지금 시장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상승한다는 것도 아니고 폭등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데 1월 달부터 이미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분당은. 지금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수도권에서 분당은 분위기가 나쁜 편이 아니고요. 강남은 어차피 신고가 계속 찍어왔어요. 좀 내려갔던 가격은 동호수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랑 분당은 작년 12월 달이 제일 안 좋았고 올해부터 이미 상승률이 나오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들이 2월 달, 3월 달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여러분, 반등이라고 해봤자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상승률이 엄청 낮아요. 지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보시면 상승률에 대해서 감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초구가 0.05, 강남구가 0.03이잖아요.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이 물가 상승률이 그냥 평균 잡았을 때 1년에 한 4, 5% 잡읍시다. 대충 그렇거든요. 지금 막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4.8% 뜨고 있잖아요. 4%대 뜨고 있는데 1년에 물가가 4, 5% 오른다고 쳤을 때 1년이 여러분 몇 주에? 52주죠. 52주에서 이 명절 때문에 두 번이 빠져요. KB를 보면은 두 번이 이제 설날이랑 추석 빠지는데 빠지면 50주니까 일주일에 얼마씩 오르면 됩니까? 그러니까 올라야 정당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부동산 초기 때 배웠던 거거든요. 한 주에 0.1% 정도 오르면은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해요. 그럼 무리 없이 건설 경기가 가거든요. 그럼 한 주에 0.1%는 올라야지 그럭저럭 오른 걸로 봐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사시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더 심한데 세금 나가잖아요. 그럼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비를 나가기 때문에 집을 사면 무조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집을 사고 마이너스가 난다고 쳤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야지 거주비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0.1% 정도 올라야 된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0.05, 0.03이잖아요. 낮은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하락 중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락은 아니지만 엄연히 따지면 지금 물가 상승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승이 원래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첫 번째로 너무 없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바라보기 어렵고, 특히 한국 부동산원은 제가 이렇게 바닥에 붙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시장에 나가봤거든요.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 지금도 정말 정말 궁금해요. 한국 부동산원은 도대체 최소한 지난 1년간 샘플을 뭐로 잡고 통계를 내는가? 실거래가인가? 아니 과연 정말 실거래가 맞는가? 몇 평대인가? 그리고 도대체 몇 세대 이상을 세는 건가? 이런 게 다 궁금해요. 통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어쨌건 귀신같이 대선 끝나니까 다시 올라간대요. 자, 1기 신도시랑 강남이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고요? 얘네는 올해 1월 달부터 분위기가 계속 이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종시와 대구 그리고 인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잘 안 떴어요. 작년부터 따지면 입주가 있던 것 과천 잠깐, 안양 잠깐, 그리고 좀 입주가 있던 의왕 잠깐, 그리고 뭐 일기 신도시 말고요.
말씀드렸던 세종이나 대구 잠깐 얘네가 마이너스가 떴었어요. 그리고 대구 세종은 좀 크게도 떴어요. 0.1%, 0.2%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마이너스까지 간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 9월달 이후로 부동산은 하락한 적이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집을 가진 사람이 고통스럽죠. 세금 나가고 팔리지는 않고 힘들어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건 아니라고요. 하락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반등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죠. 상승률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 게 1월달, 2월달, 3월달이고 대선은 그 후잖아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1, 2, 3월달에 걸쳐서 나타났으니까. 왜냐면 3월달 통계는 4월달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작년 9월달 이후로 부동산 시장은 마이너스를 떴다가 플러스가 된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없어요. 평균을 냈을 때. 마이너스를 찍은 지역도 있고 마이너스를 찍은 단지도 있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없고 상승률이 하락했다가 작년 12월 달에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하락점, 상승률 최저점을 찍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최저점을 찍고 그게 소폭 상승한 상태로서 그리고 거래량은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강남 상구랑 분당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부터 상승폭은 약간씩 회복 그리고 서울을 봤을 때 올해 3월부터 거래량 약간씩 회복 이게 다예요. 반등이란 표현 쓰니까 막 잘 나가는 거 같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어려우시면은 여기 보면 일산 신도시가 난리 났다는 것처럼 치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부디 나가보시거나 전화라도 해보세요. 진짜 난리가 났는지. 아니라니까요. 실제 거래 많이 안 돼요. 분위기 좋아진 거, 문의 많아진 거 인정해요. 문의는 정말 늘었어요. 근데 거기가 매도인 문의도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예전보다 나아진 건 맞아요. 특히 일산이 좀 혜택이 있었는데 일산이 정말 쌌었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좀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이 좀 분위기 반전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대선이 끝나고 일기 신도시의 건축 어떤 재건축 얘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고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전혀 전 실감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남에 집을 구하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꺾인 적이 없어요. 계속 신고가 쳤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신고가잖아요. 신고가는 예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딱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로얄동 로얄층이 있어요. 한강까지 보이면 할 말도 없고 헬리오시티는 역에서 먼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고 엘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와의 거리도 다르고 앞에 도로가 있는지도 다르고 향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로얄동 로얄층이 꼭 있어요. 그게 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10% 안팎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새 아파트는 좀 잘 지으니까 그게 한 20%까지 된다고 쳐요. 그러면 거래가 될 때 로얄동 로얄층이면 신고가 치고 그 다음에 평균공항가 내려가고 신고가 치고 내려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고가 쳤다 하면 기사를 내고 내려가면 기사를 내요.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한강이 보이는 로얄동 로얄층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층에 그것도 정말 길가동에 있는 솔직히 그런 데도 별로 없고 어쨌건 간에 좀 시끄러운 좋지 않은 저층이 거래가 됐어요. 그럼 가격이 내려갔죠. 이 가격이 수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5억 원 하락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는 거짓은 아니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제가 여러분 머리 안에 항상 기억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은 정가제가 아니에요. 가격표가 없어요. 거래란 말이에요. 한강이 보이면 좋겠어. 나는 동이 지하철이랑 가까우면 좋겠어. 그럼 비싼 거예요. 아, 난 저층도 괜찮아. 애들이 뛰어댕겨야 돼. 난 앞에 시끄러워도 상관없어. 어차피 애들이 소리 질러. 근데 당연히 인기가 없으니까 난 좀 싸게 사야겠어. 싸니까 사는 거야. 저층인데 어떻게 비싸게 주니? 이렇게 되면은 신고가 찍었다가 내려갔다 오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워낙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뜨문뜨문 있으니까 저층 하나 거래가 됐다가 위에 거래가 되면 갑자기 팍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남이 폭등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폭등까지는 아닌데 신고가 행렬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중심을 잡고 부동산은 정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원래 다 다르다. 전체 평균을 놓고 봐야 되겠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은 시기이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과연 다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지 아닙니다. 다시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랑 강남이 정말 이끌고 있는지 가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완전 별도예요.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가 됐고요.
일기 신도시는 문의만 많아지고 조금 더 좋아졌고요. 서울은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뭔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모든 테두리 안에 정권은 바뀌고 있고 전월세 시장은 점점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 안에서 서울시장의 월세는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걸 알고 나서 여러분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올해 경제적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이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신문, 언론, 뉴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선 앞두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지방선거 코앞이에요.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럴 때는 시장에 직접 나가서 파악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그걸 중심으로 삼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